자, 이제 미사일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엊그제 이제 그 IRBM 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네. 쏘고 또 오늘 SRBM 오늘은 작은 거, 작은 걸 또 날렸는데 두 발을. 자, 이거 왜 이렇게 쏴댈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조금 부쩍 더 좀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리는 거예요. 네. 왜 자꾸 날리냐고. 그래서 눈썹이 휘날리고 뭘 하더니 미사일이 휘날리는. 왜 자꾸 날리면 해가지고. 그러는 동안에 아군의 미사일은 또 우리 공군 부대를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이렇게 자꾸 뭐가 날아다니는 게 재앙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북한이 뭘 자꾸 날린다 이런 건 뭐냐면은 이제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옛날에 한미연합훈련한다 그러면 납작 엎드렸거든요. 전군에 비상이 걸리고 주민들까지 동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 전체가 긴장을 하고 이러면서 수세적 방어적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북한이었는데 요즘은 한미 연합훈련 하면은 연합훈련 할겨 우리도 거기다 몇 발 쏴줄게 이러면서 그냥 우통벗고 덤벼요. 이게 달라진 북한입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이 모든 것은 핵 보유국이라는 뒷배경에서 나오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의 결정적 한방, 뭐 고스톱으로 얘기하자면 싹쓸이 패는 하나 쥐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스톱 치다가 왜 이렇게 그거 왜 피2장짜리 먹는 거 있잖아 왜 그거 한 2장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지. 판을 뒤집지. 이걸 뒤집기 때문에 좀 소신 있게 하다가 뭐가 패가 딸려도 그때는 요 쌍피를 내놓고 한 장 뒤집어서 가져갈 수가 있다고. 얼마나 선택폭이 유연해지고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국세정시도 고스톱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패를 졌다는 그게 핵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막 쏴대는데 그냥 쏴대는 건 아니에요. 한미연합훈련은 거기다 쏴대고 한미일이 그 훈련했다 그래? 일본 영공으로 쏴대고 그러다가 돌아갔던 로널드 레이건 의원이 동해 또 와? 그럼 동해에 또 쏴드리고 뭐 일말에 망설임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핵을 가진 북한인데 이런 점에서 그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할 줄 아는 북한.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전술핵 위험을 한껏 고조시키면서 엄청나게 서방에 지금 압박을 해 공포 지수를 올리는 일종의 광인 이론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에서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략은 내가 비이성적이고 미쳤다는 걸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나도 나를 몰라. 이런 걸로 해줘야 상대방이 겁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김정은의 전략이 푸틴의 전략과 닮았다? 예,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네요. 저기 처음에 그 핵무력이 전쟁 억제라고 하는 본래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4월 25일 날 북한 열병식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같은 날 드미트리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핵전쟁의 위협이 실제화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시기도 같고 위협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저는 폴란드가 위험해졌다고 봅니다. 원래 러시아가 그 상당히 다음 타겟으로 본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무기가 공급되는 창고가 있는 폴란드가 문제였어요. 이걸 제압 못하면 계속 서방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오늘날 수세에 몰린 건데 어떻게 저걸 교란할 거냐? 사이버전을 할 거냐? 아니면은 물류 창고 미군의 무기 창고를 어떻게 제압해 버릴 거냐. 그런데 나토 국간이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예상한 거는 러시아가 아닌 벨라루시에서 순항 미사일 몇 발을 그 미군의 물류 창고를 향해서 발사하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한 거 아니라고 딱 잡았대는 이 시나리오를 제일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의 기도를 막으려면은 러시아의 관심을 우크라이나 동부
동남부에 묶어두고 거기서 확전을 벌려서 감히 폴란드를 못 건드리게 해야 된다. 이래서 6월부터 하이마스라고 하는 고속기동 로켓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푸틴이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계략에 말려들고 있거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포를 수직적인 확전을 해서 핵무기, 화학무기 위협을 다 쏟아내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행동의 자유가 넓어지는데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발트해나 폴란드 쪽에서 일을 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못 주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의 전략적인 목표가 돼버린 것인데 제 예측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스관 파괴나 아니면은 에너지와 산업의 그 유럽의 어떤 그 인프라의 단층선을 교란하는 쪽으로 일종의 회색지대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을 위협한 건 핵전쟁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일종의 버퍼링 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북한도 이렇게 그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런 와중에서 본인의 자존감,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그걸 통해서 다른 성과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북한이 이제 계속 쏴대니까 사실 이제 저희 국민이 자꾸 쏴댄다는 표현이 날- 어감이 좀 안 좋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사한다고 그랬어요. 어째 좀 자꾸 쏴댄다 뭘 쏴. 아니 요즘은 뭔 쏴질러 놓고 치우지 않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가 싼 건 지가 치워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이 나라 꼴이 보면은 저기 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 허구한 날 싸질러 놓고 치우지도 않고 하는 것 때문에 글쎄요. 죽겠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뭐- 어감이 그게 약간 네. 거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니까 뭐 어떤 분이 대신 그 치워야 되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고생하는 네.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주군이 좀 그러니까 뭐 어떡 하겠어요. 밑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지. 예. 자,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이 봐서 저렇게 저렇게 발사를 날리면 네, 날리면 이거 우리 뭐 맨날 뭐 킬체인이 어떻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방어 체계 뭐 얘기하면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예. 저거 막을 수 있나요? 저렇게 날아오는 거? 1차적으로 사드와 패트리어트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네. 예, 이론상으로는 뭐 단계적으로 예. 막게 돼 있죠. 그리고 일본도 사드는 없지만은 SM3 그 블록 2A라고 하는 그 이지스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체계와 패트리어트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치 않아요. 이것은 어떤 그 정해진 지역 또는 지점을 북한이 우리가 예상한 방식대로 쏴줘야 그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고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보여주는 방식은 그 불규칙 기동을 하는 말하자면은 그 저 탄도의 수학적인 계산이 어려운 무기 체계들 대표적으로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 낮게 레이더 빔이 조사되는 아래 저공으로 오다가 갑자기 고도를 상승해서 속도를 높여가지고 이 낙하 속도를 또 갑자기 높여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걸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해진 탄도가 없기 때문에 계산 불가 탐지를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지만은 오히려 속도가 느린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투수로 얘기하자면은 궤적은 계산이 되지만 빠른 직구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느리게 오는 커브가 있거든요. 체인지업이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유현진이란 투수의 위력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극초음속, 하이퍼소닉 이런 어떤 빠른 직구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돼 있고 또 저기 다양한 사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의 원리 자체를 일단은 다양화했고 한 대 반해 가지고 아주 느리게 변화무쌍하게 날라오는 또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방어하기에 곤란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명합니다. 이건 야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쏠지 모르고 섞어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짧은 기한을 두고 계속 번갈아 보여주고 그다음에 쏘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다음에 평양의 순안, 자강도 이렇게 매번 쏠 때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동식 발사대로 타격을 하니까 그 쏘는 지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그 대비 개념이 천문학적인 복잡성이 배가 되는 이런 양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건 요격이나 방어가 어려운 양상인데 우리 방어 무기는 정해진 탄도 계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방어라는 수단으로는 대비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들어요.